네,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두 분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은 오늘 T-로보틱스 준비해 주셨는데요. 0.95%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코리아 FT 준비해 주셨고 0.20%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재은 대표님의 T-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신사업, 물류 로봇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K온 등 대기업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다른 고객사들의 새로운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4월에 두 번의 수주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고부가 물류 로봇 AMR 위주의 수주와 또 2차 전지, IT, 완성차 설비 전용까지도 물류 로봇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생산하는 만큼 스마트 팩토리 시장의 성장도 중요할 텐데요. 자세한 성장 모멘텀 이재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은 대표님의 종목 T-로보틱스입니다. 물건 나르는 로봇, 물류 로봇. 이송 로봇인데요. 자, 이재은 대표님, 로봇이요? 갑자기. 네, 갑자기요? 네, 갑자기 왜 로봇이요? 일단은 이제 AI가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네. 있는데 AI 시대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부각이 나타나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재료들이 결국엔 모이고 모여서 한 번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피규어 이제 그 AI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데 피규어 AI라고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와 아마존에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진공 로봇 쪽, 물류 로봇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웨어러블 로봇까지 좀 일을 다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반도체 쪽이라든지 2차 전지향으로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지금 물류 로봇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냥 그 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확장된 국면 속에서 일단은 수주를 크게 받았던 기업,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소화해냈던 기업이 제일 좀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중에 T-로보틱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더 예전에도 부각을 받았지만 올해 다시 한번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OLED용 진공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 그동안 좀 개발이 안 되다가 지금 OLED 쪽에 또 다시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공장 투자가 진행이 되면 이 기업이 또 그쪽으로 관련해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웨어러블 로봇 삼성에서도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이 기업이 스위스의 한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지금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했고요. 또 그 외에 많은 지금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부분들 제품을 다각화해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작년에 엄청나게 큰 탄력을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2차 전지향으로 해서 자동화 물류가 나갔다, 수주를 받았다라는 이슈를 받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엮여 있긴 했지만 그 이슈로 탄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또 수주가 쏟아질 수 있다. 올해는 좀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T-로보틱스를 준비를 했고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면 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올해 한 번은 지금 2월 달은 세 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올해 한 번 좀 탄력적인 모습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승부수를 띄우신 건데요. 근데 로봇 업종이 이제 성장주이긴 한데 네. 실적이 좀 그쵸. 언제쯤 뭐가 좀 뭐래도 하나, 뭐 아주 좋아 플러스 턴어라운드는 아니더라도 뭐 하나 좀 붙잡을 만한 거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강력한 모멘텀 네. 뭐 이런 거 하나. 일단은 항상 이제 로봇 섹터의 발목을 잡았던 게 네. 실적인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기에는 좀 힘든데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로봇에서는 거의 대장주격으로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출은 잘 찍히고 있는데 영업이익에서 계속
좀 네.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마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로봇 섹터에 대한 이 기업이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어? 그럼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좀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적인 부분이 올해는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로보틱스는 실제로 수주를 계속 받고 있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 네.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가 흑자 전환을 하고 또 대기업들도 로봇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하니까 앞으로 기대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T-로보틱스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OX로 한번 표시해 주실까요? 네. 오. 네. 일단 로봇주를 보신다면 저도 이제 T-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일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물류 로봇이 그나마 로봇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매출을 좀 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물류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AGV가 있고 AMR이 있어요. 그러니까 AGV는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바닥에 라인을 깔아두고 네. 그 라인만 왔다 갔다 하는 로봇을 AGV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런 라인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이 시스템이 AMR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GV는 한번 설치하면 그 경로를 바꾸기가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정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존의 AGV 기술보다는 AMR 기술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T-로보틱스에게는 저는 조금 더 산업에 우호적인 영향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인식해서 자유롭게 그쵸. 움직일 수 있어서 앞으로 실적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 지금 T-로보틱스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봉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21선을 올라탄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이제 약간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 소량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매수하시게 되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저점 부근인 18,000원 부근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동안 많이 빠져서 지금 기강 조정과 가격 조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때 저항 부근이었던 25,000원으로 좀 잡고 보시면 네. 1차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일단 그 이후에 혹시라도 좋은 모습이 나온다 한다면 피드백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지은 대표님은 T-로보틱스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 순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너무나 아니, 강력하게 패스를 왜 패스를 한 거예요? 저는 로봇은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한다. 네. 이준 대표님 뭐 너무나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저도 네. 일단은 5월까지는 전 저 PBR 따라갑니다. 다음번 가이드라인까지는 난 확인 사살을 한다. 그래서 일단 제 안중에는 저 PBR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저희 안중에 아직 없기 네, 때문에 없어요. 안중에. 일단 T-로보틱스는 저희는 패스를 선택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스타 교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코리아 FT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요 매출처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현대차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년 초 시장에 오픈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이 코리아 FT가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캐니스터인데요. 대기 오염을 방지하는 연료 부품입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캐니스터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캐니스터의 단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태성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종목 코리아 FT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이긴 하지만 뭐 하이브리드, 네, 전기차. 전기차 모두를 공급하는 부품주. 네. 부품주도 이지은 부품주. 대표님이 앞서서 네. 화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코리아 FT에 대해서 김태성 네. 본부장님한테 들어볼까요? 화신은 아니다. 네. 오늘 코리아 FT. 곧또 패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힌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이제 장 초반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는데 장 중반부터 자동차 부품주들이 실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좀 반응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저는 이제 코리아 FT를 좀 골라봤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하이브리드 이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지금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제품만 만드냐? 그럼 이 기업 전기차로 가게 되었을 때 매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제품을 만들면서 전기차 제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두 시장 모두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카본 캐니스터,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물질을 흡착해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제 필수적으로 탑재돼야 되는 이제 부품인 만큼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 그만큼 하이브리드 부품에 대한 마진율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보다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안 만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대세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나오나요? 네, 제네시스에서도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이제 새로운 모델의 하이브리드를 이제 추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 현대기아가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이제 큰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하이브리드가 정말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본 이 도요타의 선구안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들은 전기차 안 합니다. 대신에 하이브리드에 올인을 했고 거기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시장도 조금은 더 커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커지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디젤이라든지 이런 쪽에 환경 규제가 네.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환경 규제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케이스트에 요구하는 품질의 기술력은 높아져 가겠죠. 그러면 소비자에게는 좀 안 좋지만 그게 이제 차량 값으로 전가가 되면서 기업들은 좀 마진율을 더 올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코리아 FT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본 캐니스터, 캐니스터. 또 프론트 트렁크. 그거는 전기차예요. 네, 전기차. 근데 프론트 트렁크 볼 때마다 그게 좀 대단한 기술력인가요? 그런 거 궁금하거든요. 이게 포르쉐 때는 뭐 대단하다고 그렇죠. 쳐도 이게 그게 좀 힘든 건가? 그런 뭐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힘들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품은 건 있다? 네, 아. 부품은 있다 있고 캐니스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 거긴 높아요. 높고, 네. 네,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부품사들이 지금 쉽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이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기차가 한참 고점을 찍고 이제는 수요가 좀 둔화를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방전이 되고 네. 또 추위와 열에 약하고, 약하고. 네. 위험도 크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와서 하이브리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갑자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갑자기는 아니었는데 일단 작년 한 해 소비자들의 이제 트렌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아직까지는 이제 좀 불만이 많고 또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 모델 라인업을 현대차 기아에서도 빠르게 이제 마련하겠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기대감만 가지고 보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찍힌 숫자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은 코리아 FT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X로 표시해 주실까요? 하나, 둘, 셋. 오, 이유는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 봤는데 1년이 넘게 걸린다라는 기사도 났었고 지금 전기차가 계속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네시스 모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제네시스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 거기에 발빠르게 탑재하는 것은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소식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또 올랐던 종목이라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왔다. 거래량 많지 않은 중에 이제 단기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여서요. 추세 돌리면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좀 쳐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내일 시초가부터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4,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게 되면 그때 이제 손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시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 7,000원을 드리겠는데 이 하이브리드 부품 관련주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코리아 FT, 뭐 세방전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부품 납품하는 기업이고 다른 기업들은 사실 테마로 엮여 있긴 하나 실제로 납품하는 부품은 지금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쪽으로 관심도가 좀 쏠리게 되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은 코리아 FT 준비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를 7,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는 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할게요. 그럴게요. 네, 하나, 둘, 셋.
지금 제 머릿속에는 네. 5월까지는 저 PBR 주고 하이브리드가 좋기는 한데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테마일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연에서 전기차로 가는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알토란 같기는 하지만 이게 대시세를 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는 있어서 정말 부모님 뭐 맘상하신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오늘 저 PBR 때문에 밸류 5월까지만. 네. 네. 저는 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제네시스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하이브리드 맞아요. 차도 잘 팔릴 것 같고 또 토요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사이익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리아 FT 저는 매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 준비해 주신 이지은 대표님, 김태성 본부장님,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서 M스타그램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